세상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생물체인 캘리포니아 레드우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무려 100m가 넘게 자라는 그 어마어마한 나무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이 레드우드 묘목 앞에 의자를 딱 놓고 앉아서 1년 365일 내내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과연 나무가 자라는 걸 그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장담하건대 단 1mm의 움직임도 포착하지 못하실 겁니다. 너무 느려서 마치 정지된 사진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딛고 있는 이 땅 밑에서 그리고 우리의 눈이 닿지 않는 아주 깊은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딥다이브, 깊은 탐구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파헤쳐 볼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일상과 완벽하게 겹치는 아주 흥미로운 오프닝이네요. 사실 우리는 시각적으로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단정지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뜯어볼 자료가 그 답답함을 아주 날카롭게 찌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죠. 오늘 다룰 자료는 헬퍼 백곰이라는 작가가 쓴 에세이 마음에 조용히 스며드는 이야기 시리즈 중에 4번째 글인데요. 내 제목이 나무는 그대로인 듯 보이지만 조용히 자랍니다 였죠? 네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는 약간 삐딱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삐딱한 마음이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쳇바퀴 같은 일상에 갇혀서 막 아무런 발전도 없을 때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꾸며낸 아름다운 변명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아, 현실도 필상 위로가 아닐까 의심하신 거군요. 네, 내일 또 뺏길 출퇴근길에 똑같은 업무 그리고 나아지지 않는 통장 잔고 진짜로 우리가 보이지 않게 잘하고 있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제자리에 멈춰서 썩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의심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수치화되고 또 실시간으로 성과가 측정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가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 내 연봉이 올랐는지 내 SNS 팔로워가 늘었는지 숫자로 확인되지 않으면 초조해집니다. 원문 에세이에서도 작가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정확히 대변하는 구절을 적어두었죠. 아, 그 탄식하는 부분 말씀이시죠? 네네.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 같지? 나는 왜 아직도 이 자리에 있을까? 만 이런 탄식들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현상을 과학적인 관점, 특히 인지심리학과 식물학의 교차점에서 들여다보면 작가의 통찰이 결코 단순한 정신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성 에세이를 과학으로 입증해 주시겠다니 구미가 확 당기는데요. 솔직히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면서도 어제와 오늘의 내가 어떻게 늙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를 변화맹, 즉 체인지 블라인드니스와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화맹이요? 네, 우리 뇌는 에너지를 극도로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기관이거든요. 만약 뇌가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분열하는 과정이나 그 미세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두 감지하려고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정보가 너무 많아서 뇌가 과부하로 터져버리거나 당장 길을 건너는 것도 불가능해지겠죠? 정확합니다. 생존을 위해 우리 뇌는 점진적이고 미세한 변화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에세이에서 매일 지나는 길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어제와 다르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언급했잖아요. 네, 어제랑 똑같은 나무네? 하고 그냥 지나갔지죠. 그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생물학적 인지 한계를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나무는 어제와 오늘 완전히 다른 세포 배열을 가지고 있고 땅속으로 뿌리를 덧뻗었지만 우리 눈에는 그저 어제와 똑같은 껍질로만 보이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제가 헬스장에서 겪는 좌절감이랑 완벽하게 똑같네요. 제가 한 달 동안 매일같이 무거운 쇳덩이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스쿼트를 한다고 쳐보죠. 네,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집에 와서 샤워하고 거울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선명한 근육이 보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에 쩔어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어제와 똑같은 제 모습만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니까 이번 생에 근육은 틀렸구나 하고 헬스장을 끊어버리시는 거죠. 맞아요. 바로 포기하죠. 이게 매일의 노력을 나무에 비유한 이 에세이 내용이랑 진짜 찰떡이네요. 아주 훌륭한 유추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메커니즘을 살펴볼까요? 헬스장에서 무거운 것을 들 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근육의 성장이 아니라
근육 섬유의 미세한 파열과 손상입니다. 맞아요. 운동 직후에는 오히려 몸이 더 부서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엄청 아프고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고통과 상처뿐이죠. 그럼 진짜 성장은 언제 일어납니까? 쉴 때 일어나는 건가요? 네, 우리가 헬스장을 떠나 집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잠든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일어납니다. 몸이 파열된 근육 섬유 사이에 단백질을 채워 넣으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한 조직으로 복구하는 거죠. 와, 에세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한 표현이 진짜 이 원리랑 소름 돋게 일치하네요. 네, 우리의 일상적인 노력도 하루아침에 가시적인 결과로 짠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은 엑셀 작업을 하고 클레임을 처리하고 아이를 돌보는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반복이 사실은 우리의 내면적 근육을 단련하는 과정인 겁니다. 세상에, 헬스장에서 쇳덩이를 드는 것만 운동이 아니라 일상에서 매일의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그 하루하루가 사실은 내 마음의 근육을 찢고 다시 붙이는 과정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조용히 성장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이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혹은 그저 꾹 참는다고 무조건 다 나무처럼 멋지게 자라는 건 아니지 않나요? 가끔은 견디다 못해 그냥 꺾여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시간의 축적 자체가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죠. 중요한 건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작가가 아주 인상적인 문장을 남겼어요. 나무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시간을 견디며 빛을 향해 올라갑니다. 저는 약간 이 견디며라는 단어에 확 꽂혔거든요. 아, 견딘다는 표현이 마음을 울렸군요. 네, 왜냐하면 봄의 따뜻함만 있는 게 아니라 여름의 태풍, 가을의 쓸쓸함, 그리고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겨울의 혹한을 나무는 맨몸으로 맞서야 하잖아요. 나무의 이런 성장 단계, 그러니까 계절을 견디는 과정을 우리 인생의 실현과 대조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식물학적으로 접근해보면 그 견딤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인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다들 나이테를 아실 겁니다. 아, 나무를 가로로 딱 잘랐을 때 보이는 동심원들 말이죠. 한 줄에 1년이라고 배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나이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옅고 넓은 부분과 짙고 좁은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오, 색깔이 다른가요? 네, 옅고 넓은 부분은 봄과 여름에 만들어집니다. 물과 햇빛이 풍부해서 세포가 쑥쑥 크고 빠르게 자라거든요. 반면 짙고 좁은 선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물도 부족하고 잎도 다 떨어지는 혹독한 늦가을이나 겨울이겠네요. 빙고. 수분이 부족하고 얼어붙는 겨울에는 나무의 성장이 거의 멈추다시피 합니다. 세포들은 살아남기 위해 극도로 작고 촘촘하게 뭉치죠. 색깔도 짙어지고요. 그러면 겉보기에는 나무가 성장을 아예 멈춘 것처럼 보이겠네요. 완전히 실패하고 정체된 시기처럼요. 네,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나무 전체의 구조에서 이 짙은 겨울의 나이테가 가지는 의미는 절대적입니다. 어떤 엄청난 의미가 있길래요? 이 밀도 높은 겨울의 조직이 없다면 나무는 위로 높이 자랄 수가 없어요. 봄, 여름에 자란 성긴 조직만 있다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줄기가 꺾이거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찢어져 버리거든요. 아, 약해서 풀어지는군요. 네, 나무를 수십 미터 위로 꼿꼿하게 지탱해주는 물리적인 강도는 역설적이게도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였던 그 고통스러운 겨울의 흔적에서 나옵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깨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막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아서 밤에 베개릿을 적시면서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은 멈췄어. 라고 절망하는 그 눈물의 순간이요. 네, 그 시련의 순간이요. 사실은 내 인생의 기둥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겨울의 나이테를 새기는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에세이에서 나열한 하루하루의 시간들, 지나온 경험들, 견뎌낸 순간들이 바로 그 나이테인 겁니다. 이런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과학 실험이 하나 있어요. 오, 어떤 실험이죠? 1990년대에 미국에서 바이오스피어 2라는 거대한 인공 생태계돔을 만들었습니다. 외부 환경과 완벽히 차단된 채로 최적의 햇빛, 물, 영양분만 계속 공급했죠. 와, 나무들 입장에서는 완전 천국 같은 환경이었겠네요. 태풍도 없고 가뭄도 없고 혹한도 없었을 테니까요. 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나무들이 야생에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미친 듯이 자라났죠. 그런데 나무가 어느 정도 높이 자라자
아주 귀괴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괴한 일이요? 뭐가 잘못됐나요? 겉보기엔 멀쩡하고 푸르른 나무들이 자기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픽픽 쓰러져 버린 겁니다. 네, 왜요? 영양분도 완벽하게 줬다면서요. 바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생의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 물리적인 스트레스 자극이 오면 나무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줄기 안쪽에 반응제라는 아주 단단한 구조물을 스스로 만듭니다. 아, 바람에 저항하면서 코어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세포벽에 리그닌을 꽉꽉 채워 넣어서 강도를 높이는 거죠. 그런데 온실 속에는 바람이 없으니 이 스트레스가 없었고 결국 겉보기에 덩치만 컸지만 속은 텅 빈 스펀지 같은 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네요. 시련과 스트레스가 없으면 건강한 성장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네요.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장애물과 짜증나는 문제들이 사실은 내가 쓰러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바람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위로를 넘어서 어떤 경외감마저 듭니다. 그렇죠. 작가가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 속에서 견긴다고 표현한 게 그저 무기력하게 당하라는 뜻이 아니었네요. 자기 안의 밀도를 높이는 아주 치열하고 능동적인 과정이었어요. 인생의 시련을 견디는 과정이 정말 나무와 똑같네요. 네, 고통을 그저 견뎌내는 수동적인 희생양의 모습이 아니라 외부의 타격을 내면의 코어 근육으로 변환시키는 놀라운 연금술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에세이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충격적인 반전은 결말부에 있거든요. 성장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 자,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나 좀 성장했다고 말할 때 주로 어떤 기준을 쓰나요? 진급해서 명함을 새로 파거나 재테크에 성공해서 자산이 불어났거나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타이틀을 따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나침반의 방향이 나 자신을 향해 있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취를 성장으로 치환하는 시대니까요.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돋보이는가, 내가 다른 나무들의 햇빛을 가리면서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갔는가가 중요하죠. 맞아요. 그런데 원문의 작가는 그 기나긴 겨울과 모진 바람을 견디며 자라난 나무의 궁극적인 목적을 완전히 다르게 정의합니다. 제가 그 구절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시간들이 쌓여 어느 날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큰 나무가 됩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문장이죠. 와,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기 위해서라니. 보통 성장은 개인 스킬 향상 같은 이기적인 건데 이 에세이는 성장의 목적을 완전히 이타적으로 정의하고 있네요.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이 짧은 글이 단순한 힐링 에세이를 넘어 깊은 철학적 무게를 가지는 이유입니다. 성장의 목적을 개인의 화려함에서 타인을 위한 쉼의 제공으로 완전히 전복시켰거든요. 이것 역시 자연의 섭리를 완벽히 꿰뚫어본 통찰입니다. 오, 나무가 만들어내는 그늘에 무슨 다른 비밀이 또 있나요? 저는 그냥 햇빛을 물리적으로 가려줘서 시원한 건 줄 알았거든요. 파라솔이 만들어내는 그늘과 나무가 만들어내는 그늘의 온도를 비교해보면 나무 그늘이 압도적으로 더 시원합니다. 단순히 태양광선을 차단해서가 아니거든요. 오, 그럼요. 나무는 뿌리에서 끌어올린 물을 잎사귀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뿜어내는 증산작용을 합니다. 아하, 액체가 기체로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빼앗아가는 기화열 원리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나무는 뙤약볕 아래서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태워 땀을 흘리면서 주변 공기를 적극적으로 냉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대박.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었네요? 네, 자신을 둘러싼 미세기후 자체를 변화시켜서 지나가는 지친 나그네나 동물들이 쉴 수 있는 완벽한 생태계적 안식처를 창조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아등바등 견뎌내며 내면의 나이테를 단단하게 만들고 또 잎사귀를 피우는 그 과정이 결국 내 주변 사람들의 뜨겁고 팍팍한 현실을 식혀주는 일종의 에어컨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아주 훌륭한 해석입니다. 내가 멘탈을 꽉 잡고 성숙해짐으로써 내 팀원들이,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조금 더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개인의 보이지 않는 인내가 결국 세상을 향한 가장 이타적인 기여로 확장된다는 이 세계관. 진짜 소름 돋게 감동적입니다. 이쯤 되면 지금 이 딥다이브를 들으시면서 출퇴근길에 시달리거나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시던 분들도 자신의 삶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셨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탐구를 서서히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할퍼 백곰님의 에세이를 나침반 삼아서 멈춰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치열하게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 삶의 뿌리와 나이테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네, 아주 밀도 높은 시간이었죠. 여동은의 마음에 이 한 문장만큼은 꼭 깊이 뿌리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패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어제보다 조금 더 촘촘해졌고 모진 바람 덕분에 부러지지 않는 코어를 만들어냈으며 마침내 누군가를 품어줄 넉넉한 잎사귀를 피워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희망찬 결론이네요. 작가님은 이 글의 끝에 독자들을 위한 아주 따뜻한 기도를 남겨두셨어요. 글을 시작할 때 평화의 인사인 샬롬을 건넸던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도 축복을 담으셨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그대로 전달해드리고 싶네요. 당신의 삶이 조급하지 않게 자연의 시간 속에서 평안히 자라가기를 조용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남기셨죠. 네, 종교적 신념의 차이를 떠나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내가 조급함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연의 순리대로 평안히 자라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기도해준다는 그 사실. 그렇죠. 그 선의와 축복의 마음 자체가 오늘 하루 상처받고 지친 우리 모두에게 아주 포근한 영혼의 그늘을 드리워주는 것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일의 일상 속 숨겨진 의미를 파헤치는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던져두고 싶은 아주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한 그루의 단단한 나무로서 어떻게 고립된 채 시련을 견디고 그늘을 만들어내는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밝혀낸 땅속의 진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나무는 혼자 자라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식물학자들은 숲의 네모들이 결코 혼자 자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땅 밑에는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균사체 네트워크, 즉 곰팡이와 뿌리들의 연결망이 존재하거든요. 네, 생명줄 같은 거죠. 숲속에서 가장 거대한 나무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햇빛을 보지 못하는 숲속 깊은 곳의 어린 묘목이나 상처 입어 성장이 멈춘 이웃 나무들에게 자신이 만든 당분과 영양분을 남몰래 펌프질해서 보내줍니다. 아, 정말 놀라운 자연의 신비죠. 만약 여러분이 오늘 하루 남들은 다 치고 나가는데 나만 캄캄한 숲 밑바닥에 고립되어서 도무지 자라지 않는다고 절망하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당신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뿌리로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는 중인 건 아닐까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훗날 여러분의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누군가에게 그늘을 내어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을 때 여러분의 그 단단한 뿌리는 또 누구를 향해 생명의 양분을 흘려보내게 될까요?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내 발밑으로 뻗어있는 그 투명하고 거대한 연결망을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깊은 탐구를 함께한 더 딥 다이브였습니다. 여러분 샬롬!